이제 시간이 6시 넘어서 오늘 추운데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 공화당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하고 지켜보는 과정에 아무튼 이 민주당의 압박에 의한 이제 헌재의 불법,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남부지법에 신청을 했다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영장이 기각돼도 오늘 바로 나온 얘기들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호수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그게 지금 핫 이슈로 지금 오늘 5시 이후에 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위해서 영장이 안 되는 쪽에 가서 기각이 되고 영장 청구가 불허되고 서부로 갔다 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지금 서부에서 영장을 발급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데서 영장을 발급했고 또 영장 발급 판사가 이동일이라는 판사가 310조 형사법 310조 311조인가요? 110조 111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월권 행위고 판사로서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불법 영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 그런 부분들은 소위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지금 탄핵 내란 정국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역풍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보수 결집이 나온다. 소위 역풍이 일어나서 보수 결집이 될 거다. 그런데 결국은 보수 결집이 영남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42.4%가 42.4%가 나왔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구 경북은 52%밖에 안 나요. 52대 45인가 이래 6인가 이래 나오고 부울경도 48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서울 경기 이쪽이 지금 40%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구 경북이 사실 오늘 내가 연설 때 얘기하려다가 대구 경북 영남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영남권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여론의 영남권의 소위 보수 결집 현상, 자유우파 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렵다. 제가 50% 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는 것은 첫째는 50% 이상 지지율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겪어보고 또 그런 과정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같이 그렇게 일사분리로 딱 넘어가지는 일사천리로 가지는 못한다. 그것은 탄핵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8대 8명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7대1 내지는 8대0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속속들이 자기들의 전언에 의해서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 대한민국의 법은 전부 다 3심제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선거법만 재심제를 하죠. 단심제라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탄핵소추 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1심, 2심의 역할을 국회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탄핵소추에 대한 안건에 대한 공청회나 안건 토의나 혹은 반대 토론이 없었듯이 그때 반대 토론 제 혼자 반대 신청을 했는데 정석윤 의장이 묵살했잖아요.
이번에도 탄핵이 이제 계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일날 계엄이 됐는데 8일날 계엄 해제를 4일날 8시 안에 계엄 해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탄핵 소추를 올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언론 기사에 나온 걸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탄핵 소추에 올릴 때 안에 가장 핵심이 내란으로 인하여 제일 앞 첫자가 내란으로 인하여 이래 네 가지 항목이 나와요. 근데 내란으로 인하여 뭐라는 것은 내란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내란 부분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이 헌법재판소법 설명, 소위 주석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다고. 헌법재판소, 그건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바깥 기관이 아니고 그 연구원에서 책을 만들어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헌법소추 안에 한 개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석서에.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연설할 때 얘기했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헌법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불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판에서 파면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은 그 불복이 국민저항운동으로 가고 그 국민저항운동이 굉장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를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되고 공정성과 목적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과 목적성도 흐트러지고 절차상의 하자도 생겼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전체 자유우파 시민운동, 시민혁명의 이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불법 영장에 의해서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짬짬이 돼서 이상식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대구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찰청장. 이상식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공수본하고 짬짬이가 돼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걸 다 냈다고. 그것은 뭐냐, 월권이라고요. 공직선거, 직권남용뿐만이 아니라 월권이고, 민주당의 이중대의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의 역할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공정한 형의 집행이 안 되고 민주당 의도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용산 쪽에 윤 대통령 측의 얘기는 이거죠. 첫째는 영장을 발급하지 못하는 집단에서, 공수처라는 집단에서 영장을 발급한 게 불법이고, 두 번째 영장을 발급하는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했다는 게 불법이고, 세 번째는 이번에 마치 이게 밝혀져서 사실이라 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것을 아무 이유수도 없이 서부지법에 알리지도 않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영장을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같이 짬짬이 돼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것은 불법을 계속적으로, 하나의 불법이 계속적인 불법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잖아요. 법치의 절차, 법을 집행하는 공정성, 법을 집행하는 합리성이 맞느냐,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저렇게 무리수를 떠는 게 뭔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보수 결집이 생기고 여론조사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그 조급해요? 이재명이 조급한 거야.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위 사회주의 세력, 좌파 세력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쪼기 시작했는데 공수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조본에서 근데 국조본이 지금 들컹한 거예요. 왜? 이거 큰일 나겠다.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든지 또는 혹은 헌재가 기각이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는데 이재명이 아닌 자유우파의 단일 후보가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따설면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이 법적 위반을 전부 다 재수사할 거 아닙니까? 자,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써요. 표현을 내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공화당 분명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그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상계엄을 오늘 성명서에 나왔죠. 비상계엄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시정연설에 나가서 이것은 대선 불복이고 29명째 지금 탄핵을 하고 있고 소위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제 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행정에 있는 사람들 검사든 탄핵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여해야 됐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도저히 이거는 제가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 입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입법 독재를 통해 국회 독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야 된다. 그 모습을 몇 번이라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용산의 생각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겠다. 그때 계엄 전에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전달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전지 작업이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법치 위반의 이 탈법적인 민주당과 짬짬이 된 헌재, 그 다음에 국수본, 경찰, 혹은 전담판, 좌파 판사들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반국가 세력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럼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공화당에서 이번에 23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정리를 했어요. 요 법안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민주당이 올린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사회주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그거를 이제 우리 공카에 올릴 텐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들 지금 뭐 거리에 나와 있는 국민들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했는데 그 좌파들의 사람이 홍보해서 접은 거야. 좌파들은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게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양곡법,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법, 뭐 4.3이나 여순이나 이거 다 민주화 5.18 유공자 같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악법들을 우리가 정리를 지금 했어요. 이제 그걸 알려야 돼. 국민들한테 보십시오. 이 악법들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고 청년들의 미래의 국가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역 앞에 하면은 12조에서 17조 날라갑니다. 그런 포퓰린 정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봐. 이재명이 대통령 된과 동시에 문재인이 될 때는 몰랐어요. 저게 뭐 자유자를 떼고 뭐 저래 하겠나? 정말 친북 행강을 할까? 몰랐잖아요.
USB 문제부터 해가 지금 너무나 의혹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알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이 압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의 압법이 다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다음에 180석 이상 갖고 있는 민주당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대한민국은 이제는 법을 한번 바꿔놓으면 법을 다시 바꾸기는 너무나 힘들고, 헌법을 한번 바꿔놓으면 헌법을 바꾼다는 건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민주당, 우리 공화당 용어 그대로, 우리 공화당이 제일 먼저 쓰는 용어,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그건 무슨 굉장히 의미가,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일들이 딱 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항 잘하고 계시다. 저항 잘하고 있다. 저는 뭐 정광훈 목사 쪽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단상에서 욕도를 많이 하냐. 우리 공화당에 8년 집회를 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딱 제 한 번 욕했는데 추미애가 저를 고발했잖아요. USB 건네는 나쁜 새끼라고, 문재인 보고 나쁜 새끼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가 그냥 고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발이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러한 정서들은 우리가 자유우파 또 보수를 지칭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뭐 우리 공화당이 제가 3월 1일 날 1천만이 모여야 된다. 지금 스케줄로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어쨌든 2월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 탄핵을 빨리 시키려니까, 국민 정서를 잡으려니까 탄핵은 6개월 걸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 전문가잖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붙어서 6개월간에 끌면은 자기들의 시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6월달, 그럼 8월 선거까지 가니까 이재명의 재판도 그때 2심을 그때까지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도 올 6월달 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이 더 시간 끌어도 안 되고, 뭐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을 해도 끌어내라고 얘기해도 지금 경찰도 끌어냈다가 잘못하면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고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자유파들하고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 짓다 지금 문재인보다도 100배는 더 급속한 사회주의를 시키고, 급속한 친북 행각을 하고, 급속한 친중 행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러한 장기 집권의 틀들을 만들어 갈 거다. 우리 공화당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는 분명하게 이 법률 위반, 법치를 위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에 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법 영장에 저항해서 체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합법이고 경호처도 합법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요. 두 번, 아직도 보수 쪽에서, 특히 지식인청에서 비상기업 잘못했죠. 준비되지 않은 비상기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좌파들 하는 꼴은 비상기업의 필요성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비상기업으로 해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내란은 아니다는 거예요. 비상기업은 그 통치권자, 국가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비상기업에서 바로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동훈이라고 하는 배신자들하고 몇 명이서 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탄핵 소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이 지금도 뭐 국민의힘 하면서 뭐 지지율 하면은 1, 2등 나온다는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후보되는 순간에요. 아마 국민의힘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따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 방향이라는 게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불법이다. 체포에 불응하는 시민운동을 참여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탄핵 절차가 목적성과 공정성과 그 다음에 탄핵의 절차성도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불복운동을 들어가야 돼요. 불복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우파. 제가 오늘 어제 얘기했듯이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누구를 막노라고. 정광훈 목사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다 모여라. 그리고 이재명 소위 말하는 그 즉각적인 구속, 신속 재판을 통해서 일찍 가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재판이 탄핵보다 일찍 가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재명은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반 이재명 세력들이 자유우파 세력들 다 뭉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막는데 그러면은 기각이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제일 낫죠. 복귀하면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느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런데 현실적인 이재명의 재판기간이나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바로 헌법재판소는 일사천리로 끝을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180일 6개월을 해야 되는 것을 2달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되가 5월 9일 날 대선 거의 비슷한 시기로 얘들을 몰고 가요. 거의 비슷한 시기로. 그러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 사실은 바로 불법 영장이나 불법 체포다. 그래서 경호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합법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면서 거기에 그 대리인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의 권유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강일호하고 권순동이가 짬짬이해서 19개의 안건을 5개 안건으로 줄였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았잖아요. 그런 형태를 똑같이 취한 거야. 그러면 누가 동의합니까? 그때는 언론도 그렇고 자유우파의 뭐 국민들도 우리가 저항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 선동 조작 음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의 싸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 투쟁을 했고 추후에 탄핵 무효 투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해본 사람들이 본 거야. 똑같네? 저런 불법을 또 하고 있네? 헌법재판소는 또 짬짬이 하겠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헌법재판관들도 있어요. 그게 국민의 저항운동이 3월 1일 날 이전에 시간이 급하면 땡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1000만이 모여야 된다. 1000만이. 그래서 11일 날부터 정광훈 목사하고 합류하지 않는 교계가 지금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집회를 해요. 그 집회를 하고 18일 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 부울경, 대구, 경북, 대구 뭐 대도시에서 집회를 대규모 이제 기독교 저항 집회를 합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이 도와줄 건 도와준다고 지금 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도와주고 있고 또 11일 날 민주당 다 나옵니다. 누가 또 뭐 민주당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하는 의미가 있고 그날 민주당 다 나와서 민주당 사이 하고 우리가 왜 여기저기서 하느냐. 11일 날 그 기독교 단체 집회가 처음으로 열려요. 도와줘야 된다. 뭘 도와줘야 되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 우리가 그 처음 하는 기독교 그게 소위 말하는 거의 90%의 기독교의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인다고. 이제 그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인원이 하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가 있어서 전국의 교회, 저도 교회 다녀요. 전국의 교회가 다 움직여요. 이러면은 수백만이 모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달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날도
그날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민주당 그래 탄핵몰이 정당, 그다음에 반란몰이 내란몰이 정당 민주당 해체, 이재명의 신속한 재판을 통한 즉각적인 구속,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행진을 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합류를 해서 해줄 거냐.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가 안 드러내는 거지. 우리는 집회는 끝나고 그 사람들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탄핵 일정이 빨라지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든 어쨌든 상황이 되면은 어떠한 투쟁 방향으로 우리는 투쟁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면은 이게 빨라지면은 3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자유우파의 교계나 자유우파가 11일날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럼 11일날, 18일날 전국에 지금 하다가 전국에서 이제 모여요. 2월달 되면은 서울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시민혁명이라는 게 뜻이 옳고 정의의 길로 가고 국민들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공화당이 그걸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느낄 수 있던 태극기의 정의, 태극기의 진실, 그 용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가짜 거짓 투표, 그런 부정선거, 거짓 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부정선거는 아닌 거를 자꾸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면 98개가 다 맞았는데 2개가 거짓말이라고 나오면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좌파들은 매도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잘 알아요.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부정선거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경험을 할 때 거론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 단계가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없었나를 밝혀야 된다. 이제는 그냥 덮어놓고는 갈 수 없어요.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다음에 보수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자유우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 오늘 방송을 보면서 그런 일정들이 대강 벌어진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자유파의 이제 국민의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국민의힘도 알아요.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민의힘이 이참에 지금 극우다 중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좌파들은요 이미 법을 일탈해 가면서까지 막 몰아붙이는데, 아이고 우리 공화당은 가장 착한 딱 중간에 있는 정당인데, 이런 정토봉수조 정당을 좌파들이 몰듯이 국민의힘 안에서 몰면은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재명의 대통령을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모아서 하나로, 또 그 하나라는 게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경우에 2달 만에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일 후보도 내야 된다. 그럼 우리 분명히 해주면 기각되는 게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은 이 현상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텐데, 그럼 기각이 안 됐을 경우로 대비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자유파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맞는 단일 후보를 내고, 그 단일 후보가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 이것이 대강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니까 이제 아시겠죠? 오늘 제가 보니까 어제 YTN 제가 사실은 정리를 다 했어요. YTN의 그 30분 상간에 대강 정리를 해서 이거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 지금 오늘 방송들 유튜브 보니까 제 얘기 이런 50%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랬을 때 그때
10몇 프로로 떨어져 15%도 안 되고 떨어졌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란몰이로 가고 탄핵몰이로 가면 보수가 결집한다. 제가 그 방송에서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수가 결집한다. 그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50% 간다. 또 50% 갑니다. 얘기했죠. 대구, 경북, 그다음 부울경, 영남권만 윤 대통령이 평소에 받았던 60% 지금보다 10%만 더 받으면은 50%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 이 방송을 보는 영남에 있는 동지들도 그렇고 자유파 국민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떠들어야 돼. 그래서 지지율을 50%, 60%까지 잘못하고 민주당이 또 잘못 에러를 한다든지 또 이번에 그 체포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겨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뭐 사람이 희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전부 다 나와요. 그거를 경찰이 막을 수 있습니까? 1000만 명이 모이는데 경찰이 막는다고요? 우리가 2017년 3월 1일 날 우리 300만 모였다, 400만 모였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단상에 있었잖아요. 종로까지 꽉 찼어요. 광화문 차고 그 다음 명동거리에 들어올 수 없어 명동가 다 차고 이쪽에 서울역까지 차고 이쪽에 어디죠? 서대문까지 다 찼잖아요. 그게 400만이에요. 그 배가 나온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그거를 통제하게 된다. 만약에 지금 이준석이가 뭐 한데 한 달 1000만이에요.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이게 탄핵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돼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엄청난 힘의 동력이 되고 탄핵이 됐을 때는 이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3월 10일 날 그 탄핵 되시자마자 태극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태극기가 다시 오히려 더 뭉쳐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동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길로 이제 참여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막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각 안 될 경우에 이재명의 집권, 민주당의 집권도 막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카에 이 악법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야 이거 되는 순간에 나라 끝났다. 그때는 되는 순간에 문재인이가 나라를 끝낼 건가 말 건가에 고민을 했는데 딱 그 고민을 우리 공화당은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문재인과 투쟁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 악법만 통과해도 이 나라는 끝났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은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거리는 우리 공화당이 보수들도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제2의 태극기 혁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보수들도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8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 또 우리 공화당의 또 여러 가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나라가 망해가는데 우리가 기회라고 떠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하고 서로 지금 제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동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치는 게 뭐예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등등, 충북까지, 이분들 내일 모레 11일 날, 집회에, 다 나오셔야 된다. 민주당사 앞에 2시에 다 나오셔야 되고, 또 18일 날, 그 다음 주 서울역에서, 서울역이 좁고, 공사해서 서울역 4번 출구, 남대문 쪽이에요.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다 나오셔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됐죠? 이제 떠들었더니 자, 곧 요만큼 할게요. 빨리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절집은 집회할 때 모여야 됩니다. 추운 줄 알잖아요. 추운 줄 아는데 아무튼 다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동지들도 모여보고 또 이제 그 난방차 부분은 우리가 시도당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뭐 한남동의 난방차 공급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앙당차, 그 다음에 이 경기도당차, 그리고 대전시당차, 각 시도당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회의 마칠게요.